이번 시간에는 기업 활동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기업과 기업 활동. 회계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회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무엇이며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이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재화를 매입 또는 생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중에는 다른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기업도 있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상품 매매 기업이라 하는데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백화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을 제조기업이라 하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한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를 서비스 기업이라 하는데 이에 속하는 예로는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컨설팅 회사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소유 형태에 따라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개인 기업은 자연인인 기업 소유주가 기업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 소유주가 분리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명 내지 그 이상이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합기업이라 합니다. 조합기업의 성격은 개인기업과 비슷합니다. 개인기업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를 법인기업이라고 하는데 법인기업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법인기업은 법률상으로 인격을 부여받고 법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기업을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 한계에 따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으며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업 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투자 활동, 영업 활동, 재무 활동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매매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활동이란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즉 건물, 차량, 사무실 집기 등을 취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못 쓰게 된 자원을 처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투자 활동에 포함됩니다. 기업이 투자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구성 내용이 변화하게 됩니다. 영업활동이란 상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과 관련된 모든 판매 및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에는 상품의 구입 및 판매, 판촉을 위한 광고, 사무실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이러한 영업활동을 잘 수행하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이익을 활용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자금이 모자라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영업활동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업의 핵심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이란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은 건물이나 차량 등의 취득, 상품 구입이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활동이라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기업 소유주의 출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기업은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도 재무활동에 포함됩니다. 오소소 마트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김군의 삼촌은 백화점에서 유능한 사원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여 왔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삼촌은 명예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백화점에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 소규모 할인점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삼촌은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으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한 다음 대형 할인점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촌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신흥 아파트 단지의 상가 내에 할인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할인점 설립에 앞서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잘 팔릴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고 인근 할인점들의 운영 실태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점포 규모, 인테리어, 소요 자금, 필요한 종업원 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점으로 가는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인점의 이름도 생필품을 사려면 우리 할인점으로 오십시오라는 뜻을 담아 오소서 마트라 하였습니다. 삼촌은 먼저 오소서 마트 설립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업자 2인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구입한 다음 법원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하였습니다. 삼촌의 퇴직금 1억 원, 동업자 2인의 출자금 6억 원을 합한 총 7억 원을 조달하면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70만 부를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 자금도 마련하였습니다. 삼촌은 상품 진열대 및 제반 시설을 위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고 상품 보관용 창고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실 집기,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관리직 및 영업직 사원을 고용하여 할인점 운영 방침, 판매 방법, 고객을 대하는 자세, 장부 기록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소서마트라는 간판을 단정하게 제작하여 설치한 다음 상품을 매입하여 매장에 진열하고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업 후에도 수시로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조사하여 싼 가격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촌의 할인점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 삼촌 가족은 물론 김군도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소서마트의 기업 활동 내역을 입출금된 현금 금액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표는 오소서마트의 경우 제반 기업 활동을 앞에서 정의한 3가지 기업 활동으로 분류한 것인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장 구입, 차량 구입,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 등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되고, 상품 구입 및 판매, 광고, 종업원 급여, 전기료, 전화료 지급 등은 영업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삼촌과 동업자의 출자,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은 재무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은 재무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이들 3가지 활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행됩니다. 기업 활동과 재무제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 활동의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기업 활동과 재무제표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구성되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중 기업의 보유자원 및 갚아야 할 빚에 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정보는 현금 흐름표에, 소유주의 몫인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정보는 자본 변동표에 보고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투자활동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건물, 차량, 사무실, 비품 등의 자원을 획득하는 활동이며 기업이 투자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원을 자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오소서마트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채라 하고 주주인 삼촌과 동업자의 출자를 통하여 확보한 자금을 자본이라 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 결과인 자산, 재무활동 결과인 부채와 자본을 연말에 하나의 표에 모아서 보고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연말 현재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 기업이 갚아야 할 부채 금액, 주주의 출자 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현황을 재무상태라 하며 이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 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련의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영업활동은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금액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보고서를 포괄손익계산서라 합니다.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사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이라 하고 사용한 금액이 벌어들인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손실이라 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라 하며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을 비용이라 합니다. 수익은 주로 상품 판매 수익, 이자 수익으로 구성되며 비용에는 상품 구입비, 인건비,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기간은 대개 1년이며 1년 동안의 총 수익에서 그 기간의 총 비용을 차감하여 포괄이익 또는 포괄손실을 계산하여 보고합니다.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자가 달성한 성과를 포괄이익 또는 포괄손실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경영성과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도 아주 소중하며 특히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기업과 개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 각각은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을 모두 수반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기업의 3가지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활동별로 현금이 얼마나 유입 또는 유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상품 판매에 의한 현금 유입, 상품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의한 현금 유출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되고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여 발생한 현금 유출, 낡은 시설을 처분하여 발생한 현금 유입 등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주주의 출자 및 은행으로부터 차입에 의한 현금 유입, 은행 차입금의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 등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증가맥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 증가맥,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 증가맥,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 증가맥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변동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총 자산 중에서 주주의 몫이 얼마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지 또는 감소하였는가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주주의 몫이 구성 항목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자본은 주주가 회사에 낸 납입 자본, 벌어서 모은 이익 잉여금, 그리고 기타의 자본으로 구성되며 자본 변동표는 이들 항목의 1년간의 변동 내역을 알려줍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회계정보의 역할. 지금까지 회계정보는 기업의 주요 활동인 투자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 이용자들이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 즉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합니다. 회계정보의 주된 이용자는 기업에 자금을 출자한 투자자,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 그리고 기업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주요 회계정보 이용자 이외의 기타 회계정보 이용자로는 정부기관, 종업원 및 노동조합, 거래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이해관계자 중 경영자는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이며 경영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각의 관심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이들의 의사결정에서 회계정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자신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추가로 주식을 더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투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들도 어떤 기업의 주식을 언제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채권자는 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차질 없이 제때 받으려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자금을 대여할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경영자는 경영자의 기업 내에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많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기업의 여러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갑니다. 경영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기업이 잘 운영되어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 정책과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인가입니다. 또한 정부가 적정 규모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국가 운영상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규제, 조세 정책의 결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정책 입안, 기타 경제 정책을 위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납부할 세금액의 결정, 정부 조달 가격의 결정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회계 정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 독점 사업에 대한 규제 등을 결정할 때에도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종업원 및 노동조합은 노사협정 시 임금 인상폭을 얼마로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노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임금 인상 수준은 해당 기업의 실제 경영 성과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 정보는 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여 임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퇴직금을 계속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도 회계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 정보는 장래에 취업할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 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거래처의 주요 관심사는 거래대금의 안전한 회수 및 거래의 지속 여부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들은 기업 재무 상태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집단은 구입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가격이 원가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높은지의 여부도 회계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회계 정보의 주된 이용자 및 기타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이들의 관심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